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일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아시안컵 첫 조별리그 예선전이 있었죠. 내일 새벽 1시에는 키르기스탄과 2차전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3부에서는 대한민국 대 키르기스탄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아이러브 풋볼팀 박문성 해설위원, 이상윤 해설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 뉴스 할 때 보통 우리가 부스가 2개 있어가지고 뉴스 할 때 아나운서님은 다른 부스에서 하셨는데 보이는 라디오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모셔서 했었거든요. 채팅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난리가 났었는데 두 분 앉아 계시니까 갑자기 뭐 칙칙하다 이런 데까지 올라오네요. 네. 예, 두 분 지금 YTN 일요일 3시에 나가는 라디오 아이러브 풋볼팀 같이 지금 하고 계시죠? 네. 반응 어떻습니까? 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뭐 상윤 형님이 워낙 재밌어가지고요. 네. 많은 분들이 또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들어주시고. 네. 앞으로도 좀 많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고. 자, 뉴스 정면 승부에는 처음 오셨는데 일단 우리 청취자분들 인사 두 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넘버원이죠. 반갑습니다. 아이러브 풋볼 그리고 지금 알레올레 사카 유튜브 하고 있는 넘버원 이상윤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많이 부탁드리고요. 최영진 아나운서하고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최고로 찍으려고 하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라디오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 네, 지금 수위를 굉장히 낮추신 거고요. 낮추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시사 프로에 나와서 그런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걸리 이런 얘기는 안 하네요. 네. 예. 네, 저는 축구 해설하고 있고요. 뭐 이것저것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러브 풋볼은 어떤 방송입니까? 축구 콘텐츠예요. 저희가 다양하게 좀 축구를 접할 수 있는 팬들하고 또 소통하는 거죠. 또 여자 축구에 대한 어떤 활성화, 그리고 저희가 또 개인적으로 좀 뜨고 싶어서 아이러브 풋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뭐 좀 들어보시면 정작 들어보시면 좀 정상적이진 않아요. 네. 네. 뭐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별로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서 연기도 하고요. 시키는 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야구나 이쪽은 뭐 팟캐스트, 유튜브, 라디오, TV 많이 하는데 네네. 축구는 사실 많이 없잖아요. 조금 적죠. 예. 그런 가운데서도 어쨌든 아이러브 fut볼팀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댓글에 뭐 가레스 상윤, 박펠레 이런 말이 있던데 뭔 말입니까? 저는 이제 뭐만 하면 다 틀린다고 그래가지고 브라질의 펠레가 주요 박펠레라고 하고요. 네. 저는 가래 끄는 목소리라고 그래서 그래요? 가레스 상윤이죠. 네. 가레스 상윤. 듣기에는 목소리가 상당히 아주 깔끔하죠. 청량하고. 예. 스스로가 좋다고 그래요. 원래 좋잖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축구 얘기 해봅시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입니다. 키르기스탄과의 조별리그 2차전인데 내일 이기면 16강 나가는 겁니까? 네, 일단 뭐 이번 아시안컵 같은 경우는 조 3위만 해도 와일드카드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요. 뭐 이기게 되면 바로 올라가는 거고 우리가 근데 뭐 아시안컵에서 조별리그를 걱정하는 데는 아니에요. 예. 그런데 첫 경기 필리핀과의 경기에서 너무 간신히 이긴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많더라고요. 이 모든 대회를 치르다 보면 첫 경기가 다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개인적으로 저도 선출이지만 그 경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었죠. 어차피 상대들도 다 내려가서 우리 대한민국이랑 경기할 때는 다 내려서서 수비를 하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펜투 감독이 얼마나 조금 더 많이 연구를 했고 또 선수들이 또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해서 밀집 수비를 깰 수 있는 전력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확실히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만 그래도 승리를 3점 가져갔다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는 방금 뭐 이상윤 의원 말처럼 누구나 다 필리핀이 다 내려가서 수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럼 그 나름대로의 또 그 전술을 갖고 와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건 또 전술의 실패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뚫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건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랑 경기할 때 다른 팀들이 다 내려쓰죠.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못했다면 벤투 감독이 잘못하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벤투 감독이나 우리 선수들이 그걸 모르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근데 어느 정도의 레벨 수준에 있는 팀이 다 내려가서 마음 먹고 지키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렇게 뚫어내는 게 쉽지는 않고요. 근데 밀집 수비를 뚫어내는 게 전술적으로 몇 가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뭐 측면 쪽으로 벌린다든지 아니면 상대가 볼을 갖고 나오려고 할 때 끊어서 빠르게 역습한다든지 뭐 몇 가지의 이제 방법들은 세트 플레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은 있는데 그런 모든 전술들의 전제는 뭐냐면 결국 선수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확실히 선수들의 몸 상태가
100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70% 정도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좋지 않다. 네. 컨디션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이상윤 같은 선수가 없어서 예. 막 계속 백글백글 돌아가지고 교란을 시키고 이렇게. 아니, 개성 있는 선수가 없어요. 개성 있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급할 때 제대로 못 뛰셨잖아요. 또 왜 모르라고 있어. 그때 제가 김태형 선수에게 맞지만 않았으면 다 죽었어요. 많이 아시겠지만 연습하다가 볼에 맞아가지고 기절을 해가지고 98 월드컵 정작 본선에 못 뛰었죠. 경기에. 그 본인의 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팽이요? 예. 좋습니다. 괜찮아요? 돌아야죠. 계속 돌아야 됩니다. 네. 안정환 선수에게는 안접한이라는 별명도 있더라고요. 너무 접는다 그래서. 네. 문선민이 더 접는 것 같은데. 아, 그래. 때려야 될 땐 때려야 되는데. 그렇죠. 네. 지금 아까 박문선 해설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밀집된 수비를 깨려면요. 중거리 슈팅도 좀 해야 되고. 때려줘야 되고, 개인의 어떤 솔로 플레이거든요. 돌파를 만들어내서 상대에게 좀 파워를 얻어내서 프리킥 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상대를 좀 힘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지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네. 지금 선수들 컨디션이 안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부상 선수들도 좀 있죠? 네, 지금 원래 이 대회 앞두고 소집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부상자 나상호 같은 선수는 지난 시즌 K리그에서 뭐 거의 손꼽히는 활약을 했던 선수인데 부상으로 떨어졌고요. 대회 시작하고 지금 첫 경기를 했는데 또 기성용 선수 다쳐서 사실상 조별리그는 못 뛸 것 같고요. 이성 공격수인 이재성 선수도 좀 다쳤고요. 수비 쪽에 백업인 권경원 선수도 다쳤고요. 그래서 우리 약간 좀 변화는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선수들이 16강, 8강 올라가면은 괜찮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제외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외는 할 수 없습니다. 대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엔트리 교체가 안 됩니다. 그냥 부상자를 안고 가야 되는 거고 기성용 선수 햄스트링은 아무리 빨라도 한 2주는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8강전 이후부터 좀 가능할 것 같고 이재성 선수나 권경원 선수는 뭐 부상이 크지 않다고 합니다. 다음번 경기 정도부터는. 네. 청취자 질문 갑시다. 커피카피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조현우 선수 엄청 좋아하는데 출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근데 벤투 감독의 그것도 판단인 것 같아요. 네, 김진규 선수하고 또 조현우 선수 제가 봐도 둘 다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선수를 써야 되는지는 그 감독의 생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현우 선수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벤투 감독이 왜 김승규 선수를 쓰고 있냐면요.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축구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면 돼요. ben투 감독은 어떤 축구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뒤에서부터 골키퍼와 수비수들부터 볼을 질러내면 안 돼요. 계속 거기서부터 볼을 패스하고 만들어. 그러니까 요즘 뭐 빌드업이라고 하는데 그거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3명의 골키퍼들 중에 발기술 그러니까 골키퍼인데 손을만 잘 쓰는 게 아니라 패스를 잘해주는 선수가 김승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슈퍼세이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러시아 월드컵 때 봤지만 조현우 선수가 좋지만 뒤에서부터 빌드업으로 해줄 만한 골키퍼는 김승규라고 보는 거죠. 벤투 색깔에 맞는 선수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되겠네. 스타일이 맞는 거죠. 누가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전술적인 컬러의 문제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골키퍼를 보고 봤을 때는 세계적인 축구가 지금 빌드업이거든요. 뒤에서부터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조현우 선수나 김승규 선수나 돌진개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현우 선수를 선발로 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예전에 히딩크 감독이 그 여러 명의 골키퍼를 실험하면서 경쟁시켰잖아요. 이것도 그런 일환도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레드헤어님께서 박펠레 오늘은 정상 같아요. 평소에 제가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죠? 평소에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이런 댓글이 올라옵니까? 좀 뭘 보신 거죠, 제가? 저 요새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우리가 I love football 그거 방송 보고 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김우진님께서 손흥민 선수는 언제 합류합니까? 그러니까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인 중국 경기 이틀 전에 합류는 하는데 아마 중국 경기는 좀 쉬게 하지 않을까. 리그를 계속 뛰다가 좀 마지막에 결합하니까요. 또 우리가 과거에 중국전에서 부상 선수가 많이 또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도 생겼을 것 같은데. 다른 나라도 뭐 저 프랑스의 시세 같은 경우도 거의 굴절되는 부상을 당하는 거예요. 미지의 섬님께서 상윤님 선출이라고 하셨는데 프로팀에 계셨나 봐요? 저 아마추어 선수입니다. 아마추어 선수인데 아니 어떻게 저를 프로에 있어 부르시냐고요. 짜증나는 거예요 진짜. 네. 아니 대학생 때 98 월드컵 멤버에 포함됐으니까. 90년도죠. 그러니까요. 90년도 이태리 월드컵을 갔다 왔는데 그때 한 경기도 못 뛰었어요. 네. 98년도 그때도 혹시 기절하셨나요? 기절을 안 했죠. 네. 그래요. 국가대표였습니다. 네, 국가대표였습니다. 네. 국가대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선수였다는 거. 세월이 많이 흘렀네 이렇게 모르네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안 그렇습니다. 아일로브 풋볼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그리고 아프리카 BJ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번에 보니까 지금 박항서 감독 베트남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코치 한 명, 여러 명 데리고 이영진 코치. 네. 그런데 TV에 나온 패널들이 이영진 코치하고 베트남 코치라고. 아, 그랬어요? 네. 이영진 선수도 월드컵에 출전한 국가대표인데. 94년도 미국 월드컵에 나가서 잘했고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영진 코치 베트남 사람 같아요. 저 박항서 감독은 완전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시민권 따야 돼요. 예. 네. 예, 여러분 지금 코미디 방송을 듣고 있는 게 아니고요. 최고의 시사 방송이죠. YTN 뉴스 FM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3부를 듣고 계십니다. 시사도 보내주고 이렇게 재밌는 방송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 주부터 1년에 4번이 있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혹시 채널 돌렸다가 야, 이 방송 재밌는데? 라고 하실 분들 YTN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기억해 주시고 혹시 모르는 번호라고 전화가 오면 받고 어제 들은 라디오 방송이 뭐냐고 물으면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릴게요. 자, 내일 경기도 역시 밀집 수비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벤투호가 이제 한번 겪었으니까 또 다른 방법을 들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3가지 정도의 아마 변화가 예상되는데 일단 그 부상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선발 라인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성용 선수나 이재동 선수가 지금 못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청용이나 황인범 지난번 경기 1차전 때 교체로 뛴 선수들이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봐야 될 거는 실전 체력이나 실전 감각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계속 지적하고 있는 상대는 분명히 내렸을 건데 이 키르기스탄을 봤더니 그 구소련에서 분리독립한 나라예요. 그래서 사실상 선수들의 몸이 거의 유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강한 피지컬을 갖고 있는 팀을 상대로 해서 내려섰을 때 전술적인 해법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댓글창에 해태 타이거즈 이상윤을 안다는 얘기가 무슨 소리 하세요 진짜. 그리고 요새 또 연예인 그 탤런트 이상윤 있거든요. 네. 치면 이상인 탤런트 이상이 나옵니다. 요즘은 또 그럴 수 있겠죠. 절대 그런 거 저는 못 봅니다. 제가 이리로 가야죠. 알겠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팬들은 정말 이번에는 한번 우승해보자. 우리 뭐 팬들뿐만이 아니고 축구인들이라도 한 번씩 다 생각할 것 같아요. 네네. 너무 우승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별리그 예선에서 지금 저희가 좀 어려운 경기를 했고, 근데 팬들이 원하는 축구는 하진 못했지만 순위를 이끌어냈어요. 그러니까 원래 토너먼트 이런 대회는 그 조별리그 예선에서 너무 잘하면 또 토너먼트 들어가면 잘 못해요. 거기서 또 만약에 패배를 하면 짐 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벤투 감독도 아마 생각 많이 할 거예요. 조별리그 예선서부터 뭐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과 맨유 경기 끝난 이후에 합류를 하면 완전체되죠. 부산 선수들도 복귀하고 나면 저는 상당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뭐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기하는 것들이 다 반대로 되니까 우리가 우승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우승 못하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대회였던 2015년 호주 대회 때도 조별리그를 굉장히 못했어요. 굉장히 못했는데 결승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아마 시동이 좀 늦게 걸릴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또 그런 게 있고 지금 대진이 괜찮은 게 지금 우승 후보로 꼽히는 나라가 4개인데 우리, 일본, 이란, 호주 이 팀들이 다 조별리그 에서 1위로 올라가면은요. 안 만난다? 그러면 결승전까지 그 나머지 3팀을 안 만나요. 지들끼리 싸워서 한 팀하고 우리가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1위로 올라가게 다른 팀들도 응원해서 그러면 대진원도 좋겠네요. 괜찮다. 네.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결국은 대부분 이란한테 발목이 잡혔더라고요. 네. 8강이나 4강에서. 요번에 조별리그 예선 이란 경기를 봤는데 완전 채더라고요. 이란도 역시 또 너무 잘해요. 제일 잘해요. 지금까지 제일 잘해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우승각입니다. 저 정말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는 이란의 공격과 미들 그 디펜스 골키퍼까지 완벽합니다. 거기가 이제 그 케이로스라고 하는 우리 사실 국내 팬들은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죠. 막 주먹 감자 세레머니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이 감독이 한 몇 년이에요? 지금 한 7, 8년 했나요? 오래됐죠. 굉장히 오랫동안 하면서 와 조직력까지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팀 하여튼 이란은 우리가 결승전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죠. 네, 안 만나는. 그러면 그 우승 후보 네 팀 우리는 뭐 첫 판이 그렇게 성공적인지 못했다고 보고 나머지 세 팀은 어떻게 괜찮습니까? 아니요. 호주도 졌어요. 호주 첫 경기 졌고 일본도 굉장히 어렵게 3대1 이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얘기하는 강팀들이 지금 첫 경기 이란 빼놓고는 다 주춤주춤했습니다. 네.
그 지금까지 그러면 이변의 경기가 있었다면 어딜 역시 호주가 진 거. 네, 그렇죠. 네. 요르단이라는 팀이 벌써 지금 16강 확정을 지었어요. 이 팀이 아주 강력합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그러니까 최근에 또 중동 축구 선수들 피지컬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수비적인 측면도 그렇고 피지컬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동의 어떤 국가들의 그 모습들을 봤을 때는 정말 이번 아시안컵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아시안컵도 상금도 걸렸다고요, 많이? 네, 뭐 근데 사실 이 대회는 상금도 있고 뭐 타이틀도 있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제일 좋은 거는요. 우승하게 되면 컨페더레이션스컵이라고 하는 대륙간컵. 네, 그게 이제 월드컵 1년 전에 월드컵을 개최하는 나라를 경험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타르 대회가 2022년에 열리는데 1년 전인 2021년에 그 대회를 카타르 가서 해보는 거예요. 프레 월드컵. 강팀들과. 네. 그렇죠. 각 대륙 챔피언들과. 그게 가장 큰 메리트죠. 네. 그래서 상금 무시 못합니다. 예. 500만 불입니다. 무시 못하죠. 겁나게 많이 갚습니다. 네. 우리한테 별로 안 오잖아요. 네,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럼 보통 그런 상금 받으면은 선수들한테도 나눠지죠. 포상금 가죠. 보상금이. 네, 협회 차원에서. 예, 하여튼 뭐 돈 때문에 아니더라도 하여튼 당연히 선수들은 열심히 뛸 텐데 그 베트남이 이라크하고 경기에서 대단한 경기도 펼쳤고 굉장히 잘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 그 1분을 남기지 못하고 패배했어요. 저는 박강서 감독 정말 그 제2의 우리 대한민국 못지않게 응원하는 그렇죠. 팀이고요. 전 솔직히 대한민국도 우승했으면 좋겠는데요. 우승해야죠. 박강서 감독의 베트남도 좋은 성적 좀 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맞바이 감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진짜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기도 이라크하고 경기에서 너무 잘했어요. 전력도 정말 많이 차이 나는 이 베트남 선수들을 정말 많이 잘 끌어올렸고 발전시키는데 정말 대단한 역할을 해줬는데 정말 아쉬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동남아 축구가 중동 축구하고 해서 이렇게 호각지세를 이룬 적이 있었냐는 싶을 정도로. 정말 잘했어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베트남의 그 16강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그 이란이 있어요. 다음번 상대가. 이란하고 한조입니까? 네. 그러니까 조가 되게 안 좋게 걸렸어요. 제가 지난번 시기컵 결승전을 현장 중계하러 베트남 갔을 때 만나셨었는데 잠을 못 주무신대요. 그 대회를 우승을 해가지고 국민 영웅이라 불리지만 이 아시안컵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고 했는데 지금 하여튼 조 편성이 너무 안 돼. 뭐 마지막 경기 잡으면 와일드 카드로는 조 3위. 네, 그거는 가능해요. 그렇다면 이라크 전 경기 정도 1분 전에 골 먹은 거는 상당히 정말 통환이 되겠네요. 그거 비겼으면 승점 1점 할 뻔했다면.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강서 감독이 수수키컵을 우승을 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거기에 초점을 뒀는데 지금 아시안컵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가 엄청 커요. 네, 그 어떤 기대감을 좀 버리고 좀 뭐랄까요. 홀가분하게 경기를 좀 펼쳐서 이란과의 경기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란이 최강의 어떤 선수들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계속 우승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우승 못한다고. 예. 외국에서 도박사들이 많이 배팅하고 하잖아요. 뭐 합법적인 사이트들이 많이 있죠. 네, 유명한데. 우승 확률이라 그럴까요? 얼마나 보십니까? 대한민국 우리의? 우승 확률. 예. 와, 우승 확률이요? 저는 한 80% 봅니다. 상당히 높게 보시네요. 당연하죠. 선출인데요. 뭔 상관이에요, 여기 선출하고. 정말.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우리 선수를 응원해야지. 대한민국인데. 네. 그냥 막 질러놓고 보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질러야죠. 네. 그래서 선수 감이 있어요. 선수 할 때처럼 일단 때리고 보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 이번에 59년 만에 우승합니다. 네. 박펠레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저는 뭐 안 된다고 했으니까 49%로 볼게요. 우승 못한다고 해야 우승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절반 좀 안 되는 49%로 볼게요. 예. 벤투가 출범하고 지금 아직도 한 번도 지지 않았죠? 네. 지지 않았죠. 네. 지지 않는 것도 중요한 건데 지지 않는 과정에서 경기력은 어땠느냐? 선출이 보시기에는 그동안 경기력 어땠습니까? 일단은 저도 마음에 별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평가전은 좋았다고는 하지만요.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첫 경기 아까 필리핀 경기가 어려운 경기는 틀림이 없는데 빌드업을 통해서 정말 공격적인 축구라는 어떤 그런 경기 운영을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해도 그리고 팬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평가전에서 보여줬던 플레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려운 건 맞아요. 근데 어려운 걸 다 모르고 과정도 모르고 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컨트롤이 좀 돼서 두 번째 경기 오는 키르기스탄전은 좀 좋은 경기
그리고 팬들이 원하는 시원한 골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벤투 감독을 저희가 데려온 게 아시안컵 우승하라고 데려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2002년 때 히딩크 감독 이후로 어떤 감독도 한 감독을 데려와서 4년 동안 준비해서 월드컵을 치른 역사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모든 감독들을 데려와서 평가전이나 혹은 지역대회나 어떤 대회 나갔을 때 그 성적과 결과만 갖고 흔들어대서 다 잘라냈죠. 우리가 20년의 최근에 2000년 이후에 20년의 역사를 보면 쭉은 상승 못하더라도 계단식으로라도 이렇게 올라왔는지 상승 그래프를 그렸는지 한 번쯤은 누군가는 반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네. 그런 게 안 됐냐면 중간에 계속 흔들어대고 자르고 흔들어대고 자르니 4년 동안 준비해서 월드컵을 치러내면 그걸 바탕으로 결과도 낼 수 있겠지만 4년간의 한 감독에게 배우고 한 감독의 어떤 전술을 흡입하면서 우리 한국 축구가 이걸 배웠구나. 그럼 다음 스텝을 갈 수가 있는데 조그마한 대회나 조그마한 어떤 경기에서 또 한 번 해서 그걸 평가해서 잘라낸다? 저는 이제는 좀 우리가 그런 과거로부터 좀 뭔가를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여론은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겠지만 특히 협회나 이런 데서는 좀 더 긴 안목으로 벤투 감독을 우리가 데려왔던 거는 다음 월드컵 동안 4년의 어떤 시간을 주려고 했던 거니까 좀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일요일 오후 3시 10분부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광고드립니다. YTN 라디오에서 이 두 분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아나운서 진행한 분 따로 있죠? 네. 우리 최영진 아나운서. 최영진 아나운서. 아까 잘생겼어요. 잠깐 보이는 라디오에 네. 나왔었던. 제가 더 낫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네. 우리 최영진 아나운서가 짱이에요. 네. 예. 팟빵에도 업데이트 된다고 하는데 지금 구독자가 317분밖에 없어가지고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는 보이는 라디오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구독해 주시고요. 아나무이님께서 박펠레님 피부미입니다 그랬는데 그래요? 이 화면이 하얗게 잘 나오네요. 화면에. 네. 화면이 잘 나와요. 조명 바로 앞 밑에 있어가지고. 조명 바로 앞에 있네요. 네. 조명 집에 가져갈까 이거?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원래 여기까지 듣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